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와 생명과학이 어제 주식 배당 결정한 데 이어서 오늘 테라페틱스도 100만주 주식 배당 결정이 나왔죠. 사실상 무상증자 효과와 비슷한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이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요. 12월 달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도 금리 인상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이 금리의 어떤 긴축 속도는 이제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낮췄고, 내년도 어떤 최종 금리도 뭐 0.75 정도 이상으로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기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시장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중심을 좀 잡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에도 보시게 되면 리세션, 이게 불황 없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은 역사상 이제 있지 않다 이러면서 연준의 어떤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의 헤드라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스닥 선물이 지금 0.61% 하락,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1% 넘게 지금 하락세 흐름으로 시장 약세.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결과들은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보통 이제 거래량이 주는데, 보통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좀 예측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하락하는 어떤 분위기로 선물 흐름들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마켓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바닥을 찍지 않는 이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숏 이제 포지션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경고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내고 있다. 결국 이제 내년도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라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미증시의 어떤 영향을 어떻게 좀 보느냐, 어떻게 좀 반영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종목수로는 대부분의 종목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 초반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코스피에서는 조금 이제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거의 이제 약보합세 정도로 이제 하락폭을 줄여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하락도가 조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보다는 2원 30조 정도 올라서 이 1305원 요렇게 좀 기록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 이제 장중에는 34,100원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갭다운 되어서 이제 봉으로는 이제 양봉입니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진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일단 파라볼릭자는 이제 추세 전환은 일단 나타나는데, 크게 뭐 이렇게 신뢰도가 있는 어떤 가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에도 결국 21선 이평에서 안착을 못하는, 가격으로 보면 34,000원대를 안착을 못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도 한 100원 정도 빠졌고, 공매도가 이제 매매 비중이 이제 전일보다 또 늘어서 일단은 장중에 또 압박이 좀 있었고요.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별 주가의 장중에는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수가 나와서 크게 뭐 밀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국 이제 다음 주 이제 23일에 이제 신주 유상증자 관련되는 이제 물량이 이제 금요일 나오죠. 거기까지 흐름을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이제 유중에 관련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떤 지점과 이 선양 남성항과 가남 관련되는 이제 그 허가 기대감의 어떤 NDA 신청을 언제쯤 하느냐, 요 부분이 이제 맞부딪히는
다음 주가 이제 결국은 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회사 이제 HLB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도 있고, 이런 어떤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부분들, 결국 이제 HLB 최초로 지금 이제 주식 배당이 하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급에서 나름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기존 주주들의 어떤 31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제 주식 배당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어떤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HLB와 생명과학이어서 이제 테라피틱스도 오늘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이제 대규모 배당 관련되는 부분에서 질문이 조금 있으셨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무상증자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공매도의 어떤 이제 방어 어떤 수단이 기본적으로 좀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반환을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HLB가 상장일에 첫 번째 배당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배당이라고 하면 현금 배당을 대부분 많이 생각하죠. 근데 현금 배당 말고 이제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배당을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현금의 어떤 여력이 있을 때 하고, 현금 여력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건 이제 주식 배당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 배당이 무증을 크게 하는 거 말고 이제 일정 부분 조금 이제 무증하는 게 일종의 이제 주식 배당하고 이제 개념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제 세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무상증자를 했을 때 하고 이제 세금이 조금, 현금 배당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가 15.4를 떼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배당을 할 때는 액면가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때리니까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 배당을 했을 때 이제 세금이 조금 감해지는 어떤 효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합한 부분, 요걸 보통 이제 유보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자본금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하는데, 이 부분 합하면 이제 자본금 대비해서 13배 정도로 지금 위에 있는 상태니까, 요 상태에서는 뭐 무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지금 확보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주당 0.04니까 100주를 갖고 있으면 4주를 주니까 요런 형태의 이제 주식 배당을 이제 배당 기준율이 31일.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배당납 관련되는 부분을 또 반영을 할 겁니다. 생명과학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HLB가 배당을 실시한 게 이제 96년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보통 이제 제약주나 이제 바이오 쪽을 하게 되면 신약 개발 관련되는 비용 때문에 배당을 거의 하질 않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 배당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뭐 공매도 견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단 성공리했기 때문에 기타 뭐 이제 BW라든지 CB 이런 걸 또 통해서 유동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에 자본잉여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원 정책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HLB는 별도 기준으로, 연결 기준 말고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분기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 플러스로 돼 있기 때문에요.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감대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의식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이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번 어떤 이사의 어떤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의 잉여금 이제 보유율이 1300%가 넘고 HLB 생명과학도 이제 471%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금 조만간에 이제 이 간암과 선양 관련되는 부분, NDA 관련되는 어떤 재료를 반영하면서 이제 수급 관련되는 이슈가 끝낼 수 있다면 이게 뭐 주가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여기에 테라피틱스도 이 100만주 관련되는 주식 배당 결정이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31일까지 주식 보유하게 되면
3.5주, 100주당 3.5주 정도를 받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HLB 쪽으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잉여금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라피틱스도 주식 배당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하나 더 이제 HLB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사내 이사로 돼 있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신규 관련된 어떤 투자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임창현 대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려대학교 쪽에서는 이제 뭐 노후노문학과인가요? 여기 뭐 있다가 99년도에 이제 동부정권의 대표적인 이제 정권맨입니다. 정권 쪽에 있을 때 이제 IB 쪽의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입지가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제 그 HLB 파워 쪽으로 이제 2017년도에 들어왔다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연말에 그 인사 이동, 임원 인사 쪽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HLB 그룹 부회장으로 전체적인 이제 그 투자 쪽에 이제 총괄을 하는 부분에 어떤 인사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결국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선까지 이제 유지를 했다가 이제 금요일이죠. 23일에 유증 관련되는 부분에 물량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이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일단 하락의 어떤 마무리를 짓고 변경하느냐, 아니면 좀 더 내려갔다가 그 주가의 어떤 부분들을 하고 이제 재료 반영을 하느냐, 이제 분기점이 나타나니까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량도 충분히 이제 좀 다음 주에는 늘 수 있는 흐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이제 주식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3만원대 윗단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변동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니까 다음 주 이 흐름들을 좀 중심으로 투자 전략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 양봉이 나왔고요. 예, 테라페틱스도 일단 양봉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주 초에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이제 주 후반을 맞을지,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여기에 생각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